뜨게 하는 베란다 토킹기입니다. 오늘은 시작할 때 덕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 덕구,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덕구입니다. 커피! 제가 최근에 조금 이벤트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육아랑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할 그런 여유랄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영상이 좀 최근 올라가던 거에 비해서 좀 늦어진 것 같고요. 아닌가요? 아무튼 오늘은 아이스 아메로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게 시원한 실로 떴다고 해도 자꾸 소매를 걷어붙이게 되네요. 긴팔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그 전에 한번 지난 영상에도 완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 거의 다 떴다고 말씀드렸나 했는데, 이 피코 가디건을 완성해서 왔습니다. 이 피코 가디건은 아직 썸네일을 안 찍었는데 썸네일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 피코 가디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올린 뜨개로그들 중에도 완성작 F4 영상이 있죠. 그 영상에서는 겨울실로 모헤어가 아주 뿜뿜하게 아주 딸기우유 쉐이크 같은 컬러로 예쁘게 떴었는데, 워낙에 모헤어가 삐죽삐죽 막 찌르기도 하고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그런 옷이 입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면실이나 아니면 여름실 종류로 해서 좀 봄, 가을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간절기에 입을 만한 그런 긴팔 가디건 뜨고 싶다라고 했었는데요. 워낙 이 피코 가디건이 예쁜데 그걸 이제 입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아쉬워서 그럼 똑같은 도안을 한 번 더 뜨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주가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어서 제가 조금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사실 촬영을 막 준비하는 중에 우주가 한번 깼거든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고 있길래 카메라로 보니까 깨어나가지고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조금 자는 거지? 하고서 조금 숨죽여 기다렸더니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가디건도 있지만 이거 제가 뜨겠다고 했던 거 있죠. 이게 못이 만든 척 걸려있는 이거. 이 모티브 떠가지고 제가 우주 낮잠 잘 때 이렇게 배만 덮어주고 싶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것도 완성한 지가 꽤 됐는데 영상에서 소개를 안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빨리 뜰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창 손가락이 되게 안 좋고 이럴 때여가지고 하나 뜨고 또 나중에 또 시간 될 때 하나 뜨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감질만 나긴 했어요. 이게 와다다다 뜨면 진짜 빨리 완성할 수 있기는 한데요. 아주 간단한 레시피여가지고 그 하다코바늘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떴는데 제가 자막으로 더 자세하게 쓰던지 할게요. 그래서 요거도 같이 보여드릴게 하면서 이제 우주가 잘 때 들어가서 슬쩍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덮보자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침대에 제가 이렇게 머리맡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쳐놨던 거라서 그걸 살금살금 들어가서 이걸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랬는데 아기가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해서 아기가 잠이 들었거든요. 지금 잡담이 또 길어지는데 아기가 잠이 다시 든 걸 보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방 온도나 이런 것도 좀 이제 조절해주고 하면서 이걸 슬금슬금 가지러 들어갔는데 덕구가 이제 그럴 때 따라 들어오면 야옹거려가지고 걔가 말이 되게 많은 고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깨버리기 때문에 따라 들어올까봐 문도 살짝 닫고 이렇게 막 하는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애기들이 아직은 좀 신생아의 어떤 그런 본능이랄까? 그런 게 아직은 벗어나지가 않았는지 엄마 냄새를 맡으면 좀 아는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 슬쩍 가 있으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침대 밑에 제가 애기 자고 있을 때 잠깐 찾을 거 있거나 이러면 제가 이렇게 침대 밑으로 막 기어서 애기 눈에 안 띄게 진짜 살금살금 그렇게 움직여서 뭘 하기도 하는데 바로 뒤척뒤척거리더라고. 엄마 냄새를 좀 아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엄마 냄새가 나는데 하는 것 같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007 작전 못지않은 이 모티브 뭐라고 해야 할까? 이거 블랭킷이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요. 애기한테는 블랭킷으로 충분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애기가 눈을 떴는데 다시 이렇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막 해가지고 얼른 다시 자라고 도닥여주고 나왔더니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메인 F5는 이 피콕 가디건이고요. 이거는 이제 뭘로 떴는지 말씀을 드리면 솜솜뜨개 어프로 떴어요. 실을 안 가져왔네요. 남은 실을 들고 오면 좋았을 텐데 콘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실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실버레인이라고 제가 잘못 소개한 적도 있는데 실크레인입니다. 실크레인. 솜솜뜨개 어프의 실크레인이라고 해서 약간 베이지 톤이긴 한데 아주 저 같은 노랑노랑한 피부에 잘 어울린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긴팔로 떴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가디건이긴 합니다. 제가 뭐 애기 보고 하느라고 정신없이 중간에 내 시간 될 때마다 정신없이 뜨고 하다 보니까 뭐 의도치 않게 다른 디자인으로 뜨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실수들도 있고 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가디건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두 번째 뜨다 보니까 좀 방심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뜨던 대로 그냥 관성에 따라 그냥 쭉 뜨고 막 했는데 보니까 맞다, 여기 참 이렇게 했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놓친 것들도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보다는 이제 찬바람이 솔솔 나기 시작한 한 9월에서 10월 되면 잘 입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원피스에다가, 이거 민소매 지금 원피스 위에다 입어봤는데 이런 식으로도 잘 입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솜솜뜨개 어프 실은 제가 이거 뜨는 와중에 다른 영상 찍으면서도 옆에 지금 제가 태블릿에다가 아기가 자고 있는 방에 카메라를 켜놨기 때문에 자꾸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찍다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 찍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이 좀 저는 뜨면서 손이 아프다? 그런 느낌이 조금 받았어요. 이 실 자체가 제가 쓰던 실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 지금 별로 저에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찍는 김에 쭉 찍도록 하겠습니다. 원테이크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실은 뭔가 실 한 가닥이 이렇게 만졌을 때 퐁신퐁신 눌린다든지 납작해진다든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 자체가 좀 땡땡하게 힘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차갑고 가슬가슬하고 달라붙는 그런 재질은 아니지만 실 자체에 어떤 그런 힘이 있다고 해야 하나? 속심지가 있는 느낌 같은 거라서 이렇게 뜨고 할 때 편물을 이렇게 손에 쥐고 뜨다 보면은 이 편물의 어떤 그 올의 무늬 같은 게 이 피부에 이렇게 닿는 느낌이 좀 배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실을 걸어오는 손가락에 저는 이제 아메리칸으로 뜨다 보니까 이쪽에 실이 걸리는데 아니면 컨티넨탈 뜰 때 여기로 넘어오는 실이 여기가 뭐 쓸리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까끌거림의 아픔은 아니고요. 그런 편물을 잡았을 때의 느낌 이런 게 좀 배기는 느낌 같달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세탁을 하고 나니까 어쨌든 여름실이다 보니까 코가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뜨면서도 계속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며칠 내내 연속해서 쭉 예전처럼 뜨개를 했다면 장력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을 텐데 이거는 뭐 조금 뜨다가 말고 조금 뜨다가 또 한참 있다가 뭐 하고 한두 줄 뜨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더더욱 장력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해서 더 배기가 싫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세탁을 하면 좀 달라질까 했는데 세탁을 해도 그다지 정리된 느낌은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프실이 뭐 세탁하면 좀 정리된다, 차림해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피콕 무늬 잘 보이시나요? 멋있죠? 공작새 무늬처럼 정말 보이네요. 이 가디건은 그래서 실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소요량을 안 적어놨네요. 제가 남은 실 무게를 재가지고 편집할 때 자막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X 스몰 사이즈를 떴고요. 목 고무단은 제가 3.5로 시작했다고 써놨는데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이 되게 쫀쫀하거든요. 아니면 제가 울산댁 고무단 반듯반듯 고무다 그 방법으로 캐스트온을 해가지고 되게 쫀쫀하게 떠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여기랑 제가 이런 소매나 바디나 이런 버튼밴드 뜬 게 3.5인데 완전 달라요. 엄청 쫀쫀하죠. 그래서 저는 3mm로 떴는데 제가 모르고 3.5로 떴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노트에 잘못 써놓은 건지 아무튼
이미 제가 바디 고무단을 3점으로 뜬 상태에서 제가 소매를 다 뜨고 소매 고무단을 뜨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이거 그럼 다 풀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이 앞섭 버튼 밴드도 그냥 3.5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얼기설기한 느낌이라 좀 아쉽고요. 예쁘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완성도가 갑자기 확 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운 작품이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랬고, 메인 바늘은 3mm로 작업을 했습니다. 3mm로 떴고 어프 한 가닥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쫀손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제 느낌에는 3mm 뜨니까 좀 성근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레이스얀 합사해서 뜨자니 이 실 느낌을 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합사를 안 하고 이 실만으로 작업을 했고, 이 실만의 색감이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마음에 들어서 합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여름실이다 보니까 아무튼 성글게 떠도 성근 느낌이 나더라도, 근데 굉장히 성글게 뜨시는 분들에 비하면 뭐 이 정도는 성근 것도 아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매우 성근 거에 속하거든요. 저는 좀 그런 성근 편물을 되게 어색해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절기에 입으려면 뭐 약간은 성글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게이지 차이 때문에 이 세로 게이지, 저기 덕구띠 일로, 오디오가 겹쳐요. 그러면 오디오가 겹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세로 이제 그게 좀 이제 그 게이지가 작았기 때문에 요크가 너무 짧으면 이 겨드랑이가 불편할까봐, 그래서 이 요크 무늬 끝나고 마지막 단, 그리고 그 게이지 차이도 워낙 그 코 게이지랑 단 게이지가 있었기 때문에, 코 게이지는, 너무 또 딱 맞는 디자인이 나올까 싶어서, 지금 근데 아주 적당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요크 무늬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단 늘림에서 이제 이 무늬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무늬가 있거든요. 그 무늬를 중심으로 M1R 양쪽에 해줘가지고 조금 더 늘려줬습니다. 저는 늘려주고, 또 하도 뜬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이거 보면서 말씀드려도 되게 저도 이게 무슨 소리를 해놓은 거야 하면서 버벅거리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숏로우가 10단까지 끝난 다음에 턴을 해서 평단을 좀 떠줬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요크가 짧아서 이제 세로 게이지를 극복하려고 요크를 평단을 좀 더 떠준 다음에 뜨다 보니까 제가 그 평면 스와치 떠났던 거에 비해서 손땀이 달라졌는지 한참 전에 떠났던 거라, 그래서 게이지 차이가 좀 커다는 거를 이제 뜨다 보니까 여기 바디를 이제 보면서 게이지를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옷이 많이 작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도안상에서 레글런 늘림을 4번 해줬는데 저는 레글런 늘림도 4번 더 해가지고 총 32코가 더 많이 나오게 해줬다라고 기록을 해놨네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X 스몰 사이즈를 떴지만 원작이랑 좀 차이가 나게 떴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거다. X 스몰 사이즈 그대로 떠서 나온 결과물은 아니고 뭔가 그 요크 늘림이나 레글런 늘림이나 이 세로 게이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평단도 소매 분리하기 전에 좀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변형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F5를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말 되게 못하네 오늘. 그래서 소매 분리한 다음에 여기서도 게이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작이랑 다르게 저는 가마코를 10코씩 줬다고 써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바디를 뜨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겉면 앞면 하면서 그냥 평단만 쭉 뜨면 되고 이제 더 이상 늘림이나 뭐 이런 거 없고 무늬도 없고 하니까 쭉 뜨면 되자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떴는데, 도안을 안 보고 그냥 뜬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볼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떴는데, 도안상에는 사실 내려가면서 줄임이 있어요. 바디가 몇 번 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없이 그냥 쭉 내려간 거죠. 일자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도안상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줄임인데 저는 줄임 없이 뜨게 됐다. 도안 이게 좀 줄이면서 뜨면 조금 더 핏대는 느낌으로 예쁘게 떠졌겠죠? 근데 지금 저는 일자로 툭 내려오는 느낌이 됐고요. 그리고 뭐 저는 소매 뜰 때는 항상 원작이랑 아예 다르게 뜨기 때문에 소매는 그냥 제가 소매 분리한 시점에서 입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재서 길이를 잰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세로 게이지 있잖아요. 그 세로 게이지로 계산해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40cm인데 나는 10cm당 뭐 30단이다. 그럼 120단 떠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코스하고 여기 손목 끝에 코스를 원하는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디 고무단을 뜬 상태에서 소물을 보통 뜨게 되니까 이 바디 고무단을 손목에 감아가지고 원하는 그 둘레를 재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손목이 넓게 완성되면 이렇게 올렸을 때 쭉 내려오는 게 싫어서 약간 거의 딱 맞게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올렸을 땐 편하지만 이렇게 내렸을 때는 좀 너무 딱 맞으면 좀 없어 보이는 것도 있긴 있는데 보통 그렇게 완성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둘레를 잰 다음에 그게 이제 원하는 둘레에 해당하는 코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딱 재가지고 그 코스, 여기 코스 빼기 여기 코스를 해서 몇 코를 총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몇 번 줄임을 그러면 120단 중에 뭐 10번 줄여야겠다면 12단마다 줄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줄일 때 이렇게 그 단 시작하는 코스, 코 그리고 그 단의 마지막 코 이렇게 계속 K2 톡, SSK 이렇게 줄이기 때문에 두 코씩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단마다 몇 번 줄이면 될지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혹시라도 초보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소매는 그냥 도안을 보지 않고 어차피 게이지도 항상 안 맞기 때문에 뭐 원작실로 뜨는 일도 거의 많지 않은 데다가 손땀이란 거 워낙 다 다르고 저는 쫀손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소매는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참 소매 뜨는 김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소매를 그 소매단을 줄일 때 있잖아요. 이번 단에서 줄일 단이 왔다. 그러면 이제 첫 코에서 딱 그 BOR 그 마커를 달아놓잖아요. 원통뜨기를 할 때. 그러면 이 원통뜨기를 할 때 이 마커를 달고 쭉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근데 이 쭉 한 바퀴를 돌 때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를 갖다가 뭐 K2 톡 한 다음에 쭉 돌리고 와서 마지막 코와 그 전 코를 SSK 하게 되면 이렇게 줄어드는 두 개의 모습이 이렇게 맞닿지 않고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면 이 원통뜨기라는 게 한 바퀴 돌면 그 다음 단 위로 얹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사실 이렇게 어긋나는 게 보기 싫어. 뭐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이 안쪽 면을 볼 일이 많진 않지만 그래서 이 마주 보는 느낌으로 나오는 걸 좋아해서 사실 뭐 8번째 단에서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 BOR이 다가올 때 제가 7번째 단을 뜰 때 마지막 코에서 2개 SSK를 하고 그 다음에 링을 넘기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8번째 단에서 그 줄이기로 한 그 단에서 이제 첫 코, 두 번째 코를 K2 톡을 하고 그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단차가 없이 서로 이렇게 줄임코 2개씩 서로 마주보게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사소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매번 소매 뜰 때마다 영상 찍을 때 소매 나는 이런 식으로 뜬다 한번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매번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를 하면 나도 원래 그렇게 뜨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차가 나는 게 싫으니까요. 그죠? 무시해도 되고요. 왜냐면 뭐 이렇게 진짜 손 들고서 막 자세히 막 보진 않을 테니까 줄인 데를.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진짜 코가 너무 미워요. 진짜 신경 너무 쓰이는데 어쨌든 여름식이라 그렇다고 그냥 넘기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줄인 코가 서로 마주보게 나오게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여야지 하는 단에서 먼저 K2 톡을 첫 번째, 두 번째 거 한 다음에 돌아와서 마지막에서 그 단에서 또 이렇게 SSK를 해주면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 한 단 어긋나잖아요. 이 서로 이렇게 된 모양끼리.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난 F5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도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필요는 그닥 있을까 싶긴 한데 제가 지난번 영상은 뭡니다 라고 아마도 시작 도입부에 썸네일을 띄워놓긴 했을 건데요.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안 보신 분들은. 네, 그 겨울 느낌은 모헤어로 뜨면 이런 느낌이 나겠구나. 모헤어 합사했을 땐 진짜 이런 예쁜 또 핏곡이 되는구나 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버튼밴드도 너무 밉게 나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단추를 잠가 볼까요? 그리고
이번엔 단추도 만드는 것도 그냥 시간도 잘 안 나고 막 틈틈이 애기 보면서 떠야 되니까 좀 그래서 단추구멍도 그냥 다 도안에 있는 대로 그냥 간단한 방법 해가지고 야노버에서 뜨는 방법 그걸로 떴습니다. 그리고 단추는 바늘 이야기에서 원래 애기 가디건 뜨면 달아주려고 좀 작은 15mm 사놨던 거 있거든요. 그걸로 달았는데 사실 한 개를 더 달고 싶었어요. 크기가 작아서 이 가디건에는 어울리는 사이즈인 것 같긴 한데 이 길이에 비해서 너무 간격이 조금 더 이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하나 더 다르면 이 간격을 좀 더 좁게 하고 하나를 더 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가슴 있는 데가 많이 벌어지네. 했었는데 그냥 지금 사놓은 게 6개라 그냥 6개만 달게 되었습니다. 잠궈서는 익으면 안 되겠다. 좀 배기 싫으네요. 이렇게 되고요. 끝에만 열어볼까요? 이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제가 예전에 첫 번째 피콕 들 때 제가 이 도안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그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 보고 너무 반했다 하면서 이런 비슷한 베이지 색감인데 그건 아마 울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뜨셔서 되게 핏대고 짧게 청바지에 그 매치하신 외국분 사진을 보고 너무 예쁘다 했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이번엔 좀 내볼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컬러감이나 이런 건 마음에 들고 또 원했던 대로 간절기 아이템으로 완성이 된 것 같아서 잘 입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단추는 장식으로 달려있는 걸로 하고 이게 이렇게 그 구멍 이렇게 야노버,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잖아요. 이 야노버 자체가 무늬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무늬의 일종으로 이 피콕 무늬를 구성하는 하나이기도 하지만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요크 늘림을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거거든요. 요크 늘림이라는 걸 하면 뭐 에머나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요크 늘림 무늬가 보이지 않게끔 이 피콕 무늬에 야노버가 들어가면서 그 야노버가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지금 내려오다 보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크 늘림도 진행이 되는. 해서 아주 예쁘고 핏도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예쁘게 완성을 못해서 그렇긴 한데 아주 예쁜 도안이니까요. 한번 좀 보시고 다른 분들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피콕 가디건 영문으로 태그 치면 또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한번 겨울실이든 아니면 저처럼 여름실이든 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는 도안이에요. 이 요크 늘림 뜰 때 재밌거든요. 거의 규칙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주 재미있고 가까이서 보시면 아주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완성 사이즈는 저는 그래서 X 스몰 사이즈를 떴는데 이 길이 자체는 제가 좀 이번에 원피스 같은 데 매치하려고 좀 짧게 떴어요. 제가 항상 54cm나 이 정도 되게 상의를 뜨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짧게 45cm 그럼에도 막 엄청 요즘 크롭하게 입는 막 배꼽 위로 올라오는 그 정도 길이감은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짧게 만든 겁니다. 45cm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원피스랑 입어서 그렇게 짧아 보이지가 않지만 좀 짧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가슴 단면은 한 45 정도, 45에 45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세탁한 다음에도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세탁도 말씀드릴게. 이번에 계속 이걸 완성해 놓고 한 2주 정도 거의 세탁을 못하고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물론 요즘 장마철이라 계속 비가 오기도 했지만 제가 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뜨개 옷을 막 세탁하고 이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기도 하고 아기 빨래하면 하기에도 바쁜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계속 방치하다가 이러다는 안 되겠다. 한번 세탁을 해서 그래도 F4 영상을 얼른 찍어봐야지 해가지고 F4 영상 찍기 위해서 어제 세탁기에다가 돌려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잘 안 하는데 저번에 썸머도트용이 아니라 그 로히의 썸머탑도 여름방학실로 뜨고서 제가 그 세탁기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쵸? 도저히 손으로 빨 용기가 안 나고 제가 손이 계속 아프기도 했었고 요즘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죠. 이제 아기 낳고 아기가 그저께부터 7개월에 접어들었는데 확실히 손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손가락 마디마디를
너무 잔인한 말이긴 한데 진짜 하나씩 분리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팠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좀 아프긴 하지만 막 진짜 못 참겠고 힘들어서 막 일상생활 집안일 같은 거 못 하겠고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참고 할 정도는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더 손이 아플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손빨래하고 막 이렇게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짜고 막 그럴 아직도 이렇게 막 뭘 짜고 이런 건 손이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세탁기 한번 돌려봤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더라 했거든요. 그쵸? 근데 베토 말 듣고 한번 세탁기 돌려봤다가 이상해지신 분들 혹시 없으시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 어프실은 어떨까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또 세탁망에 너무 큰 세탁망 말고 이거를 착착 2번 접었을 때 그 네모난 크기에 거의 비슷하게 맞는 그 정도 되는 세탁망에다 넣고서 울코스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펼쳐놨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려서 오늘 F4 영상을 찍는 거고요. 오늘은 역시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주말 맞이해서 아주 힘이 나는 활기찬 베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내일도 아기를 맡기고 저는 마사지를 하러 갔다가 아마도 근데 돌아오겠죠. 보통 그렇게 나가서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오라고 하는데 자꾸 들어오게 돼요. 뭐 애기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원래는 혼자도 되게 잘 노는데 이제는 남편이랑 같이 놀면 모를까 하면서 그냥 집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집에서 놀지 뭐 하면서 그냥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네, 제가 육아 브이로그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막 이유식 준비하고 이런 거 영상 보고 하면서 육아 브이로그도 많이 보게 되는데 케이트님이라고 제가 채널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맨날 틀어서 영상만 바로 업로드 올라오면 켜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 아기가 그린이에요. 근데 본명인지 아니면 태명이나 예명으로 부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기가 그 딸아이가 그린이거든요. 근데 그 그린이 엄마가 이제 복직을 하시면서 그동안 이제 그린이 엄마가 이유식 만들고 뭐 하시면서 애기 데리고 브이로그 찍고 하시는 걸 제가 보다가 최근에 복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직하시면서 아빠가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애기를 보는 생활을 쇼츠 위주로 해서 올리시거든요. 근데 며칠 안 됐어요. 쇼츠를 올리기 시작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근데 지난 주말에 이제 남편에게 아내분이 자유 부인이 아니라 뭐죠? 자유 남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얼마나 알차게 보내시는지, 뭐 찜질방도 가시고 막 보면서, 나도 자유 부인 시간을 주는데 맨날 마사지만 띡 갔다 바로 들어오네? 아니면 갔다가 뭐 커피 한 잔 사들고 오는 정도? 그 정도여가지고, 너무 시간을 못 쓰나? 해서, 과감하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남편이 이제 제가 우울증이 한 번씩 확 올라올 때마다 그러지 말고 여행을 가라 자꾸 그러는데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욕이 사실 우울할 때는 의욕이 없어서 아무리 뭐 좋은 걸 해준다고 해도 하고 싶지도 갖고 싶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을 때 텐션을 보시면 우울하다는 게 믿기지는 않으실 텐데요. 제가 좀 우울할 때 많이 우울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애기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기는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티내지 않으려고 막 계속 노래 부르고 애기 앞에서 막 같이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고 뒤에서 혼자 울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또 최근에는 그랬나 얘기를 해보자면 애기가 한 잔 마시고 애기가 최근에 이유식을 하면서 이제 이유식 한 지 한 달이 좀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유식하고 초반에 이제 막 소고기 쌀죽 먹일 때 그 표정 진짜 잊지 못하는데 남편이랑 둘이 막 같이 보려고 남편 있는 날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남편이한테 찍으라고 이제 카메라를 주고서 제가 이거 먹였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 표정이 이거 도대체 뭔데 나에게 이런 걸 먹이냐라는 표정이 너무 웃겨가지고 오물오물 거리긴 한데 표정이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찍으려고 줬는데 남편이
제가 누른 채로 졌는 줄 알았나 봐요. 남편은 계속 들고만 찍기만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촬영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진짜 너무 막 짜증내면서 막, 아, 짜증, 지금 일부러 찍으려고 이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같이, 둘이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일부러 한 건데, 촬영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걸 포착을 했어야지, 막 이러면서 이게 평생 남을 기록인데,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아쉽지만 그냥 저희 둘이 그 눈에 담고 마음에 담은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돌 영상 찍고, 돌 영상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그런 거 넣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딱 첫 입 먹었을 때 그 장면이 진짜 재밌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알아차리고 다시 찍긴 했지만 첫 입 먹을 때를 놓쳤다는 거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근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다 잘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고기를 딱 처음 주는 날 아기가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가? 근데 고기 냄새가 좀 너무 세니까, 그리고 식감도 쌀처럼 으깨지지가 않고 좀 꺼끌꺼끌 입에서 돌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갈아줬어도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그랬을 때 그냥 안 먹였어야 되는데 애기가 또 아예 거부하는 건 아니어서 몇 입 더 먹이고 했더니 나중에는 짜증나는지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게 뭐라고 우리 애기한테 이 먹기 싫은 거를 내가 줘가지고 애를 울게 만드나 하면서 마음이 또 무너진 거예요. 별걸 다 그냥 지금 보면 그냥 지나가고 보면 그럴 건 아니었는데, 제가 좀 마음이 막 무너진 거예요. 또 제가 너무 유리 멘탈이라 요즘에. 그랬는데 다행히 그 다음날 야채로만 먹여야 되나 했는데, 저는 딱 6개월 되는 시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쌀이나 야채 미움만 쭉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딱 삐뽀삐뽀 119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쌀, 그다음 고기, 그다음 이파리, 그다음 노란 채소, 그다음 과일,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그 스케줄대로 가려고 했거든요. 뭐 야채 종류는 그냥 준비할 수 있는 걸로 그때그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순서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소고기 못 먹겠으면 다른 순서 먼저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줘보지 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적응했는지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잘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도 계속 쭉쭉쭉 늘고 해서 잘 먹는데, 이제 양이 늘고 끼니수도 늘고 하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변을 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변으로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유식하면서 변이 되직해져, 좀 이런 얘기 좀 지저분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아기 있는 분들은 그냥 맞아 하면서 들으실 수 있지만, 아니신 분들은 좀 지저분한 얘기 싫으시면 한 5분 뒤쯤으로 점프하시기를. 네, 변이 되게 얼음변처럼 되거든요. 그전에는 좀 되게 물변 같은데, 아기 때는 얼음변처럼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루에 막 8번, 10번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10번 이런 식으로 보니까 자기도 그 나오는 느낌이 되게 이상한가 봐요. 처음에는 그전이랑 다른 느낌으로 나오니까. 전에는 변 봐도 막 울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뭉개고 있어가, 차라리 오줌 싼 거는 축축해서 그런지 막 엄마 이래가지고 가보면은 이제 소변 그림 나와 있고 해가지고 기저귀 얼른 갈아주고, 그러니까 매번 바로바로 갈아줘야 되는 아기였는데, 변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유식 시작하고부터는 변 볼 때 막 자기도 놀래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울고 이러는 거예요. 약간 경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소아과에 갔을 때 여쭤봤더니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어떤 자기 그 학문에서 그런 게 나오는 느낌 같은 게 이상한가 봐요. 형체가 없는 것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겠죠?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형체가 있는 것이 끼어있는 느낌이 나는 찝찝함 같은 게 있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인가? 아무튼 애기가 그랬는데 한 1, 2주 지나니까 그런 건 없어졌고 이제는 울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변을 너무 자주 보니까 이제 일이 생겼는데, 바로 엉덩이 발진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똥독이 올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막 소아과 채널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소변과 대변의 콜라보의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변을 보면 그 pH가 딱 변하면서 피부의 pH가 소변이 묻은 상태로 변하는데, 그 상태에서 대변에 있는 소화효소들이 같이 나온 소화효소가 딱 이 pH의 이 환경에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장 속의 pH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활성화되면 이제 지방 단백질 분해하는데, 그게 이제 피부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분해돼 버리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게 살갗이 막 벗겨지고 막
뻘겋게 되고 막 상처 입은 것처럼 막 너무 아프게 된 거예요. 살갗이 막 까져가지고 어디 가서 확 긁힌 것처럼 이렇게 넘어진 것처럼 팍 까져가지고 여기 확 벗겨져서 이 속살이 빨갛게 보이고 막 이러는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점점 심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멘탈이 나가가지고 너무 무섭고 막 이래서 소아과에서는 진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왜냐면 다른 아픈 뭐 질병들이 워낙 많으니까 엉덩이 기저귀 발진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근데 저 같은 초보 엄마한테는 진짜 세상 무너지는 일이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애기는 아파하니까 아프단 티도 사실 잘 안 내고 병원 가도 그렇게 막 울고 그러는 애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주사 맞아도 엥 한 번 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걔가 아프다고 하니까 얘 얼마나 아프면 이 참을성 있는 아이가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애기도 같이 그럴까봐 제가 막 힘들어하면 애기도 혼란스러워하고, 엄마는 믿을 게 세상에 거의, 아빠도 있지만 엄마가 거의 전부인 애기들 거의 그럴 거잖아요. 주 양육자가 엄마인 아기들은. 그런데 그 세상에 전부인 사람이 무너지면 애기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너무 생각이 제가 좀 많은가요? 그래가지고 애기 앞에서는 되게 담담하게 하려고 하고 자꾸 이제 재밌게 해주려고 하고 한 다음에 혼자 너무 속상하니까 그걸 진짜 눈물을 꾹꾹 참고 있다가 화장실 가서 막 혼자 울고 너무 못 참겠어가지고, 참으면 진짜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그 감정들이 막 너무 폭발할 것 같아서 화장실 가서 혼자 울고 막 그랬습니다. 애기 잘 때 막 화장실 가서 펑펑 울고 그랬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시기가 있어서 한동안 또 되게 그 산후우울증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애기를 잘못 키우나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극복을 하고 지나간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평소에 관리를 해줘야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도 좀 노하우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 갑자기 3000포로 많이 빠졌다가 또 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다시 엉덩이가 뽀송해져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웜톤 얘기했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웜톤, 제가 봄 웜톤인 것 같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이 노랑노랑한 피부, 이 누리끼리한 피부가 웜톤이기는 한데 가을은 아니고 봄인 것 같다 그랬었는데, 제가 그 퍼스널 컬러 그 문화센터 수업 같은 거 주변에 아울렛에서 할 때 갔다 오겠다고 했잖아요.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8명이 정원이었던 거예요. 찾아보니까 문화센터에서 하는 퍼스널 컬러 그 수업 별로다. 막 20몇 명씩 있고 두식 막 짝꿍지어가지고 내가 그런 거 하려고 간 것도 아닌데, 약간 그분이 좀 부정적으로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갔더니 좀 내가 뭐 그 생판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랑 서로 막 그런 거 뭐 서로 당신 피부톤 어떤 것 같다 막 이런 거 서로 얘기해주고 계속 봐줘야 되고 서로 얼굴 마주보고 너무 싫었다 막 이러는 분 리뷰 같은 걸 봐가지고 뭐지 나 괜히 신청했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하기는 뭐 퍼스널 컬러 진단받는 게 사실 비용이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화센터 수업이 2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인데 뭐 얼마나 뭐 이용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지 말까? 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남편이 뭐 괜찮든 별로든 그냥 가보고 판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갔다 와보고 뭐 손해볼 거 없지 않냐? 그러면서 가봐라 이렇게 하길래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생각보다 8명이었어요. 정원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8명이고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게 입담 있게 아주 재밌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농담도 많이 하시고 경험담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그냥 재밌게 퍼스널 컬러를 제대로 진단을 받았든 말든 그걸 떠나서 너무 그냥 재밌는 시간을 보내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수업 같은 그런 걸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거든요. 좀 약간 미친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뭘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를 수업 들으러 가고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듣고 이러면 굉장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대답도 많이 하고 손 들고 이런 거 좋아하고 해서 잘 재밌게 듣다 왔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앞에 아마도 한 명을 예시로 한 명을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뭔가 설명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뭐 지목하시지 않고 뭔가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있냐고 하시면 얼른 내가 손을 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거 보면 되게 이 같죠. 근데 굉장히 I입니다. 근데 제가 20대까지는 매우 E가
거의 한 7, 80%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약간 혼자 있는 시간에 충전이 좀 필요했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한 분을 앞으로 모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손을 들어가지고 좀 나오시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부끄럽긴 했지만요. 좀 가려면 예쁘게 좀 하고 가던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근데 퍼스널 컬러 자체가 제가 원래 평소에 화장도 안 하지만 그 퍼스널 컬러 갈 때는 원래 민낯으로 가야 제일 판단하기도 쉽고 그렇다고 하기도 해서 더 편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민낯인 거를 뭐 그닥 신경 쓰지 않고 가도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그냥 평소대로 그냥 갔습니다. 터덜터덜. 그래서 아마 그날 원피스 아마 이런 원피스에다가 그 제가 김뜨개님 가디건 있잖아요. 민트. 그 얘기하니까 또 드릴 에피소드가 있어요. 지난 주말 베이비페어에 갔다가 대전 베이비페어에서 어떤 분이 제가 우주랑 이제 남편이랑 지나가는데 뜨개 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네? 이랬거든요. 놀랬는데 뜨개 하시죠? 이거 김뜨개님 가디건 아니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알아보잖아요. 뜨개 하는 사람들은 뜨개 옷 보면. 그래서 맞다고 뜨개 하시냐고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알아보시니까 뜨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뜨개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김뜨개 가디건 있는데 배색을 넣어서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말하는데 제가 입고 가는 게 여름방학 제이드 멜란지 컬러 민트 컬러거든요. 이 컬러 너무 예쁘다고 막 이러시면서 예쁘다고 막 얘기해 주셔가지고 감사했는데 그때 사실 뜨개 하시면은 이제 뜨개 로그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이제 혹시라도 베란다 토킹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상태가 어땠냐면은 마사지를 갔다 와서 오일 마사지를 해가지고 오일 범벅인데다가 그래서 이제 모자를 쓰긴 썼는데 아무튼 너무나도 누가 봐도 떡진 그러니까 마사지 갔다 왔다 뭐 이마에 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딱 보면 그냥 일주일 이상 안 씻은 것 같은 그런 외모였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토킹이 가세요. 이 소리가 도무지 안 나오는 거예요. 멘트 진짜 꼬질꼬질하게 하고 다녀. 그럴까봐. 내가 화장은 원래 안 하지만, 그거보다 사람이 그래도 멀끔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너무 베란다 토킹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 소리가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지나치고, 그 부스를 지나치고 나서 남편이 저를 알아본 줄 알아보신 줄 알고 이제 남편은 이제 둘이 얘기하게 지나갔거든요. 저를 알아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러면서 이 꼴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 그래서 남편이 그랬습니다. 극적. 혹시라도 그분이 뜨개로그를 보시는 분이시고 그러다가도 제 영상이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죄송합니다.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진짜 상태가 매우 초췌했던 관계로 저를 밝히지 못하고 그냥 뜨개 좋아하시냐고 그냥 저도 뜨개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되게 그랬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뭐 큰 채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괜히 아는 척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대전에서 알아보다니 하면서 그랬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왜냐면 뜨개 하는 거 알아보는 사람 되게 길에서 마주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랬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되게 잡담이 길어지는데 F 영상만 보러 오신 분이라면 아마 앞에서 그냥 나가셨을 것 같긴 한데 저의 평소에 제 채널을 꾸준히 또 보고 계시는 저의 근황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그냥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곧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얘기죠? 퍼스널 컬러. 그래가지고 앞에 나갔는데 그 김뜨개님 가디건 그걸 딱 입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되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가니까 이제 제가 나가겠다 해놓고도 나가니까 이제 얼굴이 엄청 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지금 얼굴에 열이 오른다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제대로 이게 판단이 되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제 평소 피부톤이 아니라 이렇게 얼굴이 막 벌개져가지고 이거 제대로 컬러 판단이 되겠냐 막 이랬는데 괜찮다고 막 이러셨는데
역시나 봄 웜톤이 나왔습니다. 봄 웜톤 중에서도 저는 이제 앞에 나가서 앉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봐주신 부분이 있죠. 왜냐면 봄 웜톤인지, 가을 웜톤인지, 여름 쿨톤인지, 겨울 쿨톤인지 정도는 그 아시나요? 퍼스널 컬러 찾으면 이렇게 요만한 B4 사이즈 정도 되는 판에 우드락이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학교 교실 뒤편에 뭐 이렇게 만들어갖고 붙이고 하는 그 우드락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로 된 또 세월 나오죠? 근데 거기에 가운데 얼굴 모양이 뻥 뚫려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무지개처럼 색깔이 쫙 나열되어 있는 그 판이 있어요. 그 판이 이제 봄 웜톤 거, 여름 쿨톤, 가을 웜톤, 겨울 쿨톤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얼굴에 갖다 이렇게 얼굴을 끼워놓고 이렇게 대보면서 가장 잘 받는 색, 뭐 갖다 댔을 때 얼굴 낯빛이 안 좋아 보이는 색, 창백해 보이고 아파 보인다든지, 아니면 갖다 댔을 때 다크서클이나 잡티 같은 게 오히려 확 올라와 보이는 색,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갖다 댔더니 봄 웜톤이 제일 잘 어울린다. 이제 그 정도는 거기 참가하신 분들 모두 다 두 분씩 짝지어서 거기도 그렇게 하긴 했어요. 두 분씩 짝지어서 서로 봐줘라 해가지고 그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저는 앞에 왔으니까 샵에서 하는 거 비스무리하게, 샵에서 하는 건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뭐 머리 스타일 컬러링이나 헤어 스타일링이나 아니면 뭐 체형 분석을 해가지고 옷은 어떤 스타일로 입고 다니라 뭐 이렇게까지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앞에 왔으니까 어쨌든 컬러 관련해서는 조금 더 깊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신 그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한 짝씩 넘기면서 이렇게 색깔 보는 거 뭐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안경을 쓰고 갔거든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평소에 안경을 쓰는데 렌즈 생활을 한 20대까지는 했는데 계속 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벗고 이제 앞에 거울 하나가 있긴 했는데 제가 안경을 벗고 있으니까 거의 안 보여가지고 저는 잘 안 보이고 사람들 반응 그냥 그걸 보고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을 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렌즈를 끼고 갈 걸. 이게 제 대보시면서 이런 색깔이 잘 받으시네요 하는데 평소에 제가 그 예전에 바바니 제도 수업에서 그 세 번째 스텝 라운드넥 드롭숄더 가디건 떴던 그 여름방학 바나나 컬러 스너기앤올리 유니콘 볼이랑 합사했던 그 바나나 컬러 있잖아요. 그 정도의 좀 밝고 밀키한 노란색 있죠. 그 색깔이 진짜 저한테 잘 받는 컬러가 맞더라고요. 그 컬러가 잘 받고 또 아니면은 어떤 핑크보단 약간 피치 살몬 컬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컬러 봄 웜 진짜 그런 컬러였어요. 그런데 의외의 것은 약간 아쿠아 블루 컬러 있죠? 그런 컬러가 저는 한 번도 산 적도 없고 살 생각도 안 했던 어울릴 거라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저런 쨍한 컬러가 나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그 컬러가 진짜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면서 이런 색깔 어디 있으세요? 하길래 아니요 당장 사시라고 할 정도로 잘 어울린다고 하셔서 근데 제가 거울이 안 보여가지고 잘 못 봤는데 아무튼 그런 컬러감도 어울린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너무 또 흥미로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다크한 이런 블랙이나 네이비, 제가 블랙 진짜 안 어울려요. 근데 이 원피스는 제가 탑10 갔을 때 이 소재나 디자인이 매우 편하게 생겨서 좋은데 검정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때 세일 시즌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검정을 산 건데 검정이 진짜 안 어울리는 피부톤입니다. 검정 입으면 얼굴이 확 어두워져요. 그래서 제가 검정색 정장 이런 거 진짜 입으면 끝나요. 안 돼요. 근데 봄 웜톤은 원래 한벌 정장은 진짜 안 어울린다고 그 스타일링 조언 해주실 때도 한벌 정장은 진짜 안 어울리고 막 엄마 옷 입은 것 같고 그럴 거다 안 어울린다 해주시면서 밝은 컬러 입어도 한벌 정장은 진짜 안 어울린다 해주셨거든요. 거의 니트류 아니면 뭐 면티 이런 좀 가벼운 느낌의 소재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뜨게 하는데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벌 정장보단 차라리 원피스를 입거든요. 정장 느낌을 입어야 될 때는. 근데 제 로망은 그래요. 한벌 정장 멋있게 딱 입고 바지 정장 있잖아요. 딱 멋있게 딱 입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또 진주를 좀 좋아해요. 진주가 저한테 안 어울립니다. 진주는 그 화이트 진주 있잖아요. 그거는 여름 쿨톤한테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근데 저는 차라리 진주를 하고 싶으면 노란기가 있는 진주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런 것도 알게 됐고 어쨌든 봄 웜톤은 분위기가 뭔가 세련되고 도시적이고 그런 느낌보다는 좀 귀여운 느낌 어려 보이는 듯한 착장 뭐 그런 것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요. 뭔가 러블리한 느낌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풍기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봄 웜톤들은 그렇게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입을 때도. 그래서 정장 같은 건 당연히 안 어울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됐고, 그리고 봄 웜톤 중에 저는 그래서 봄 웜톤도 봄 웜, 라이트, 투루, 하나 뭐였지? 뭐 또 있거든요. 더 쨍한 거였나? 그래서 그 세 개 가지가 있는데 저는 봄 웜, 투루입니다. 진짜 다 봄 웜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렇군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게 됐고, 만약에 메이크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라 이런 것도 알려줘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이건 이제 피부 저한테만 알려준 게 아니라 피부 타입별로 이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때 봄 웜톤들은 봄 웜톤인 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봄 웜톤이신 분들은 막 색조 같은 거 막 많이 넣고 이러면 되게 촌스러워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냥 귀엽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화장을 하는데 하게 되면 포인트를 준다라고 하면 볼터치 그리고 속눈썹입니다. 속눈썹. 속눈썹을 바짝. 그래서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 봄웜톤들은 속눈썹 펍을 하러 가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눈썹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볼터치를 사랑스럽게 해줘라 하셨어요. 그래서 볼터치는 어떤 컬러가 어울리고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정보를 드릴까요? 어쨌든 저는 되게 머리도 지금 좀 어두워 보이지만 햇빛에서 보면 굉장히 노란 머리고, 그래서 우주가 닮아서, 우주는 아직 머리숱이 저만큼 없잖아요. 저도 머리숱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애기들은 워낙에 머리숱이 조금이라 저도 애기 때 그랬어요. 꼬마 때까지도 머리가 훨씬 노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노란 머리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저희가 머리색도 되게 밝고, 어디 가면 염색 당연히 염색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코 브라운 이런 색으로 염색한 건 줄 알고 자연 갈색 그런 색으로 염색한 줄 아시는데, 저는 제 머리고요.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염색했냐고. 그러니까 새 학기가 되면, 그러니까 원래 담임 선생님은 뭐 쭉 아시지만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너 머리 염색한 거니?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항상 들었고, 학주라고 하죠. 보통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그런 것들,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봄 웜톤이다 라고 해서 어떤 브라운 컬러나 이런 건 잘 어울리지만 아주 가을 웜톤은 또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그 가을 웜톤은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무거운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을 웜톤이 생각보다 동양인에 별로 없다 하시면서 신현준 배우님 아시죠? 그분 같은 느낌이다. 그분이 가을 웜톤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가을 웜톤한테 어울리는 색깔 톤들을 보여줬거든요. 약간 어떤 색깔이냐면 남미나 중동 쪽에서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감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컬러감들을 보니까 저런 색깔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구나. 좀 분위기 있는 색감도 있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웜톤은 봄 웜톤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말하면 되나? 제가 그리고 뜬 거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결국은 이렇게 두 줄로 완성을 했어요. 두 줄로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마무리해서 우주 배에 딱 이렇게 탁 덮어줄 수 있을 정도로 완성을 해서 구멍숭숭한 블랭킷이 완성이 됐습니다. 귀엽죠? 세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면튜브사, 이건 라라뜨게 면튜브사 좀 많이 남아있던 거 사용해가지고 뜬 거고요. 하다코바늘님 영상 보고서 떴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모티브 뜨는 영상이 따로 있고요. 이 모티브끼리 연결해서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이 테두리를 어떻게 두르는지도 나와 있고요. 저는 좀 덜 뜬 거예요. 테두리를 더 두를 수가 있고요. 그 영상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저는 바늘을 5호 사용했어요. 코바늘 5호. 제가 쫀손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5호 바늘을 사용했고요. 너무 더워요 지금.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에어컨을 안 켜고 시작했더니 리모컨 가지러 가는 것도 참 이렇게 보니까 되게 허벌렁한데 넥라인을 지금 안 해서 그런데 이게 많이 안 파인 디자인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바늘 이야기에 그 나트랑 민소매 탑이라고 찾으시면 되나? 그래요. 아크린넨 두 볼로 뜨는 나트랑 민소매인가? 제목이 그렇거든요. 그거 보시면 약간 민트 컬러? 그런 민트가 아니라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보카도 컬러 같은 그런 걸로 뜨신 게 영상에 김뜨개님이 입고, 아니 김뜨개님이래, 김대리님이, 죄송합니다, 김대리님이 입고 계신 게 있고, 그래서 설명 영상이 1시간 넘게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영상 보고 뜨셔도 되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영상 속에 도안을 다 노출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일일이 보면서 뜨기는 그렇고, 그 노출된 영상들을 캡처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떴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2번째 사이즈를 떴고요. 게이지 차이가 조금 납니다. 저는 3mm로 뜨고 바디를 떴는데, 이건 여름방학 콘사 마린블루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뜨고 있고, 약간 네이비인데 그린빛도 도는 그런 컬러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어두운 컬러가 안 어울린다고 했지만 그냥 하얀 치마에다 같이 매치해 입으면 어떨까 하고 이런 어두운 컬러도 한번 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소매인데 이걸 이제 아이코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이코드 마무리를 여태까지 안 해봤는데 한번 이 기회에 아이코드 마무리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소피 스카프 같은 식으로 아니면은 뭐 카디숄이나 이런 테두리 부분을 아이코드 느낌으로 이렇게 말리게 하는 것들은 해봤는데, 걸러뜨기 해가지고. 근데 요거 그렇게 라운드 이런 거는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뜨는 것도 있고요. 아주 심플한 디자인의 민소매가 좀 뜨고 싶어서 이렇게 뜨고, 특히 이 디자인이 굉장히 목이 훌러덩 파인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민소매는 여름 민소매, 근데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는 디자인이더라고요. 제가 입은 원피스 정도 파여도 괜찮은데 이 디자인은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한번 제가 마무리해서 완성하면 영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바디를 다 뜬 상태라 넥라인이랑 요 어깨 라인만 하면 금방 완성될 거긴 한데, 이것도 언제 완성될지 사실은 애기 보면서 그때 이제 괜찮을 때 하는 거라, 사실 애기 그 엉덩이 발진 있던 그 무렵에는 뜨개를 진짜 한 코도 안 뜨고 애기 옆에 붙어서 계속 기저귀 열어놓고 계속 하루 종일 부채질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애기가 또 남자애기다 보니까 쉬 발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깔개 그 매트 같은 거, 뭐죠? 방수 매트 같은 거, 그러니까 원래 방수요 쓰던 거, 방수 패드 말고 그걸 계속 빨 수가 없으니까 그거 여분 몇 개 있더라도 그게 뭐 하루에 몇 번을 갈아야 되는데, 그걸 그래서 그 디펜드에서 나오는 이렇게 깔아놓는 강아지 패드 같은 거를 이제 그런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깔아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높이기엔 애기가 좀 땀찰 것 같아서 그 위에다가는 이제 청기저귀나 속사계 면으로 된 거 깔아놓고 그 위에 애기 높여놓고 놀게 하고, 엎드려서 놀든 누워서 놀든 계속 기저귀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체크하고, 위에 손수건 이렇게 접어서 얹어놓고서 쉬 발사를 하니까 이렇게 해놓다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애기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뜨개 할 겨를도 없고 제 멘탈 완전 나가 있었기 때문에 뜨개는 생각도 없었고요.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어서 제가 이거 캐스트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이 민소매를 한 달이나 걸려 뜬다는 게 참, 평소 같으면 이거 빨리 뜨시는 분은 하루 이틀이면 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뜨더라도 뜨개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5, 6일이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민소매를 아무튼 뜨고 있는데, 이 바디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애기 보면서 중간중간 놨더니 이 길이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뜬 거예요. 아직 많이 짧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근데 제가 치마에다 입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바지나 이런 데 입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가지고 좀 짧게 떠야지 해가지고 했는데,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길어서 다시 풀었습니다. 이만큼 어제 풀고 이제 마무리단을 하려고 해요. 사실 저는 밑단도 아이코드인 줄 알고 원하는 길이까지 튼 다음에 아이코드 이제 배워야지 동영상을 틀었는데, 그게 아니고 고무단하고 겉뜨기 떠서 약간 말리게 만드는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한 10단을 더 떠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잖아 해가지고 한 10단을 또 풀었습니다. 그래서 풀어가지고 다시 이제 고무단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아이코드 마무리 또 시간 될 때 해가지고 완성되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F4 영상 관련된 건 한 30분, 나머지 한 30분 다른 소리. 너무 잡다하게 이야기한 것 같으면 제가 좀 편집할 때 많이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편집분은 한 1시간짜리가 될지 한 40분짜리가 될지 편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한테는 주말이거든요.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금요일이고 남편이 퇴근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일찌감치 퇴근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인데,
저는 그럼 주말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일주일 내내 또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장마철이잖아요. 너무 많이 덥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면서, 입맛이 좀 없는 계절이죠.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좀 기운을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뜨게 하시다가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서 다음 영상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안녕. 네, 다시 육아 모드의 베토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이 어프실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이 어프실 가지고 왔어요. 이 어프실은 이건 아마도 인트로 영상 앞에다가 그냥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어프실은 뒤에다 넣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어프실은 이 실 자체가 조금, 제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야지 될 텐데, 실 자체가 좀 단단하게 힘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안에 뭔가 꽉 차 있는 느낌? 내부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떴을 때 어떤 이렇게 막 피부에 이렇게 막 실이 이렇게 끌어오고 할 때 뭐 피부에 까슬거려서 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체 실에 힘이 있어가지고 떴을 때 그 편물 자체를 만질 때, 이렇게 계속 뜰 때 편물 자체를 이렇게 손으로 짚고서 계속 뜨잖아요. 이렇게 잡고 뜰 때 뭔가 그 편물의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올 모양. 코마다 이렇게 있는 그 올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저는 뭐 좀 까슬한 건 아니고, 아무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부드럽진 않았습니다. 까칠한 그 느낌이 아니고요. 배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실 자체가 무게가 있어서 옷이 굉장히, 오늘도 이제 계속 촬영하느라 거의 1시간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입고 있어 보니까 좀 무게감이 있고 많이 처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간절기용으로 입으려고 떴는데, 간절기용으로 입기에는 옷이 좀 무거운 옷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기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옆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게감이 있는 옷이다, 무겁다, 좀 처지고 늘어진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가볍게 입기에는 좀 맞지 않는 실인 것 같다라는 거를 요거 한번 떠보고, 옷을 한번 떠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인티 채널을 운영하시는 엘레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아부다비에서 지금 어깨 시술하실 겸 휴가차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신데, 같은 대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나와 계실 때 한번 뵈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거의 번개처럼 만나게 됐는데, 그때 만나서 같이 파스타도 먹고 리조또도 먹고 이렇게 해서 디일에 가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디일에 옆에서 점심 먹고 디일에로 넘어가서 커피 마시면서 같이 칠리새우님이라고 대전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도 감사하게 예전에 저한테 이제 아기 낳고 힘든 거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도 막 산후우울증 때문에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뜨원으로 계시다가 저한테 개인챗을 주셔가지고 개인톡으로 막 얘기해 주시고, 힘들면 얘기해라, 언제든지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하자, 재밌게 시간 보내자, 이렇게 먼저 톡을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나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다음으로 미뤘던 게 좀 마음에 계속 걸려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제가 외출하는 김에 같이 뵈면 어떨까, 이렇게 셋이서 같이 뵈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두 분 다 좀 조심스럽게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좋아해 주셔서 저희 셋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일에서 셋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커피도 마시고 했어요. 그래서 뜨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마침 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바늘 이야기 나트랑 민소메탑 그거를 뜨고 있어서 완전 무매기 때문에 저는 그걸 뜨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저기 칠리새우님도 그때 그 카디쇼를 뜨고 계셨거든요. 그 약간 꽈배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 잘 뜨시면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엘레나님은 그때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되게 그 전체적으로 무늬 들어간 되게 멋있는 옷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름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오셔서 아무래도 이야기하면서 뜨시기에는 뭐 무늬 도안을 보셔야 되는 거라 엘레나님만 뜨개를 못하시고 계셨긴 한데 어쨌든 그런 모임에는 무매가 최고긴 하죠. 저는 그냥 뭐 늘리고 뭐 줄이고 막 이런 거 할 규칙 같은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몸통만 무한으로 뜨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뜨개를 하다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먼저 둘이서 만나서 파스타 먹고 할 때 엘레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바이 아부다비에서 사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영상으로도 한번 기록을 해놔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들고 왔습니다. 이게 속에 대추야자가 들어있다고 해가 대추야자 초콜릿이라고 해서 제가 요즘 그 MZ들 사이에 유행한다는 그 두바이 초콜릿인가요? 막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세요. 다른 거래요. 그것도 엘레나님이 한국 들어와서 알게 되셨대요. 요즘 그런 게 유행인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근데 요거는 대추야자 초콜릿인데 대추야자가 있고 감싸고 있고 그 속에 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몬드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몬드가 있고 그 겉에 대추야자가 감싸고 있고 그리고 겉에 초콜릿 코팅이 있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남편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초콜릿 같은 거 잘 안 먹는데 맛있다고 해서 너무 아껴 먹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열면은 당연히 우르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어요. 화이트 초콜릿, 밀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화이트 초콜릿이고 이거는 밀크고 그리고 더 짙은 색상이 다크 초콜릿이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포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몬드, 대추야자 그리고 겉에 초콜릿.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지? 막 그랬는데 검색을 하니까 막 대추야자 초콜릿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만수르 간식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아주 감사하게 아껴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두바이를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억해 두려고 합니다. 대추야자 초콜릿 너무 맛있다. 제가 혼자서 떠드니까 또 이상한가 봐요. 애기가 놀면서 빤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번처럼. 제가 이 스와치 뜬 거 보여드렸었나요? 지난 영상에? 그 파도 스웨터 프로버 스와치인데요. 그 솜솜뜨개 스무디 실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떴던 건데 그때 함뜨 제가 얘기했었죠. 그 라줄리 다이어블 사장님이랑 개미 작가님이랑 개미 작가님이 여신 그 함뜨에서 사실 거기서는 파드 가디건을 떴다가 풀어버리고 그 오트리넨으로 뜨다가 풀어버리고 결국 함뜨에 아무것도 뜨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함뜨가 끝난 다음에 이 스와치를 떴습니다. 그래서 이 스와치를 뜨긴 떴는데 약간 게이지가 조금 안 맞나?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염색실을 좀 섞어서 뜨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스너기앤 울리의 워터릴리 맞나? 스너길린 울리의 워터릴리 저번에 타레실로 보여드렸었죠. 너무 맑고 예쁜 컬러라고. 근데 요거를 합사를 하니까 좀 지금 빛이 들어와가지고 더 컬러 표현이 막 컬러가 날려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거를 같이 합사했더니 이거 자체의 그 예쁜 느낌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합사를 안 하고 요렇게 그냥 스무디 소라 컬러로만 떴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풀어버려 뜨면 아주 잘 입을 것 같은데 과연 언제 뜰지 일단은 나트랑 민소배부터 완성을 하고요. 요거를 캐스톤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늬는 계속 보면서 외워지긴 하겠지만 반복이라 그래서 무늬는 보면서 뜨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풀오버는 그 M1LP 같은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이 아프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코를 찌르기가 힘들어서 가디건은 결국에는 포기를 했는데 요거는 풀오버는 뜰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스와치를 떴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전해드리고 그러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어동통한 뒤태, 어동통한 엉덩이.
모닝빵 4개를 장착한 팔. 뒤에서 보여드리니까 모닝빵이 잘 안 보이는데 원래는 모닝빵이 하나, 둘, 셋, 4개, 어깨까지 4개가 있습니다. 우주가 자다가 깨서 촬영 끝나자마자 바로 깼어요. 아주 감사하게도 엄마 촬영 끝나자마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뒤태 옆태라도 보여드려요. 요즘 왜 이렇게 새끼 강아지 같은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는 건지. 응? 요즘 왜 이렇게 새끼 강아지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낑낑. 요즘은 옹알이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요. 그의 대단한 허벅지입니다. 허벅지가 엄청나요. 이 허벅지 때문에 기저귀 사이즈가 금방금방 올라가는 편이에요. 또래 아기들에 비해서. 지금은 5단계를 입고 있습니다. 밴드형 5단계. 이제 이유식 먹을까요? 오호, 이유식을 먹을까요?